비가 내려요. 그리고 불박차 운전자는 임신부입니다. 1차로도 좌회전차로, 2차로도 좌회전차로입니다. 불박차는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해서 2차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보시죠. 자, 두 번째 차로로 유도선 막혀서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손원차 보세요. 오른쪽에 손원차. 오른쪽에 손원차. 쾅. 아이 참나. 난 정상적으로 요차. 쾅. 이 사고. 상대는 빨간불에 우회전한 거예요. 우회전은 천천히 우측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해야 되죠. 그런데 3차로가 있는데 3차로를 안 들어가고 2차로가 쑥 들어왔습니다. 이 작년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 상대 측에서는 자기가 피해자로 주장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는데요. 저는요 임신 중이라서 산부인과에서는 괜찮대요. 태아는 괜찮대요. 근데 제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그냥 찜질만 받고 있어요. 대인 합의는 출산 후에 해도 되나요? 작년 7월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그렇습니다. 임신 중일 때는 검사를 못 받잖아요. 방사선 검사 이런 건 못 받아요. 그럼 아파도 방법이 없어요. 참아야 돼요. 아기를 위해서. 그런 경우는 산부인과에서 이제 아기에 대해서는 아기가 괜찮은지 보죠. 태아에 대해서. 그리고 정형외과 또는 한의원 이런 데서 내가 아픈 데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어디가 아프다. 그럼 거기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아에게 지장이 없는, 그게 찜질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리치료 제대로 다 못해요. 저주파, 뭐 띠띠띠띠띠 저 기분 나쁜 거 이런 것도 못해요. 네, 그게 찜질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곳을 다 얘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제대로 치료 못 받아서 나중에 출산 후에도 불편할 수가 있어요. 출산에도 불편한데 나중에 처음에 제대로 병원에서 진료 차트에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아기 낳다 아픈 건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안 해줘요. 그래서 기록을 반드시 남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합의하면 안 돼요. 사고 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치료 나중에 보험사 치료비 지급 보증해주면 마지막 지급 보증해주는 날로부터 3년 동안 또 소멸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아기도 또 나중에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돈 100만 원 줄 테니 합의합시다.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찜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100대 빵입니까? 불박차도 조금은 잘못 있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나는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서 2차로에서 좌회전해서 유도선에 맞춰서 두 번째 차로 가는데 상대차가 우회전하면서 2차로 들어오면 날 때렸어요. 어려운 사고입니다. 여러분들은 72%는 100대 빵, 28%는 100대 빵 아니고 불박차에 잘못이 있다. 그렇죠. 100대 빵이어야 되는데 판사들이 이럴 때 뭐라 그러나요? 자, 여기서 내가 좌회전 들어갈 때 앞에 트럭도 2차로 들어가지 않느냐? 왜? 저 앞에 여기 요 차 때문에 여기를 못 가니까 여기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저 우회전하는 차를 보고 미리 들어오지 마 빵! 왜 안 했느냐? 그러면서 불박차한테 10 내지 20% 보는 판사들이 있어요. 100대 빵이야 되는데요. 우회전한 차가 멈췄다 들어야죠. 저기 우회전 차가 멈춰야죠. 멈춰야 되는데 보인다 그러면서 저 차 보이는데 왜 대비 안 했느냐. 그런 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거요. 앞에 흰색 차 있고 그리고 또 우회전 좀 크게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그 차가 들어오는 거 보이면 내가 먼저 앞섰는데 뒤쫓아서 때렸으면 100대 빵이에요. 거의 동시에 들어오면은 혹시에 대비해서 된다. 그래서 10 내지 20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변호사님께서 8대2 또는 9대1로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소송까지 갔습니다. 9대1 나와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갔습니다. 100대 빵으로 이겼습니다. 저는 정상 좌회전이고요. 상대는 비보 대우회전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사고일 때 정상적으로 좌회전한 차에게 10 내지 20% 인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사고 피해자들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가소 2464597 구상금. 조그만 보험사가 큰 보험사를 상대로 했어요. 그리고 운전자의 남편께서 원고 보조 참가 신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고, 불박차 운전자분은 출산 때문에 아기 때문에 출산은 지금 안 돼갖고 그래서 움직일 수 없어서 남편께서 대신 가셨습니다. 지난 5월 27일 날 선고됐어요. 자, 그런데 보조 참가인의 보조 참가 신청은 각하한다. 각하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전액 다 지급하라.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게 100% 100대 0입니다. 주문과 같다. 이유. 보조 참가 신청한 거. 보조 참가 신청은 다른 사람들이 소송하는데 내가 볼 때 이거 소송해서 우리 편이 지면 나 큰일 나. 우리 편이 지면 안 되겠어. 그렇죠. 우리 보험사가 지면은 상대 측에서 나한테 뭐 다른 추가 소송 뭐 다친 게 있다라든가 그래서 우리 보험사에 소송할 수도 있고 나한테 소송할 수도 있어요. 이건 대물에 대한 것만 대물 말고 또 나한테 또 대인에 대해서 또 뭐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또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합의할 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후유증이 나중에 발견되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소송은 나한테도 들어올 수 있고 보험사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나는 보험료가 할증돼요. 나한테는 이 법률적 이해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우리 편을 위해서 내가 응원하는 겁니다. 가서 응원해 주는 거. 그게 보조 참가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어느 한쪽에 당사자 어느 한쪽에 이기도록 보조하기 위해서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다. 근데 이해관계라는 것은 이것은 법률적 이해관계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편이 지면은 나한테 구상권이 들어온다든가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당할 가능성이 있다든가 또 내가 보험료 할증되는 건 이건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해에 해당된다. 법률상 이해관계가 아닌 사실상 경제상의 이해관계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남편은 이 차가 부인 차예요. 부인 차고 부인 이름으로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도 부인이고 차 주인도 부인이고 그런데 남편은 그냥 가족이 같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로서 승낙을 받아 운행하는 관계에 불과하다. 만일 그 당시에 남편이 운전했으면 남편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 계약자 그리고 운전자 차주 보험 계약자 운전자 이런 경우라면 할 수 있는데 차주도 아니고 보험 계약자도 아니고 그 당시 운전자도 아니다. 따라서 사실상 우리 부인이 손해 보면 안 되지? 그건 사실상 경제상 이해관계 그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보조 참가 신청할 때는 보험 계약자, 운전자 그렇지 않은 가족은 안 돼요. 가족은 각하됩니다. 그런데 이날 법정에 나가셨대요. 그때 판사가 네. 법적으로 보조 참가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셨으니까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대요. 판사가 그런 판사 드뭅니다. 소액사건 판사들 바쁜데 네, 안 돼요. 이러고 마는데요. 판사가 그거 보조 참가 신청 각하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법정에서 할 수 있게 한 거 그거만 하더라도 판사가 아주 배려심이 많은 분 같습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불박 영상에 의하면 불박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맞춰서 유도선에 따라 천천히 좌회전했다. 좌회전을 거의 마칠 무렵 왼쪽 도로에 진입할 무렵 오른쪽에서 상대차가 확 들어왔다. 불박차는 3차선 중 2차로에서 좌회전에 2차로 들어가고 있었다. 상대차는 우회전을 3차로로 가야 되는데 2차로로 크게 우회전했다. 그래서 와서 들이받았다. 그리고 불박차는 같은 속도로 불박차 소등권도 아니다. 그렇다면 상대차가 3차로로 가야지 내 신호에 내가 가는데 빨간불이 오는 차가 나를 갖다 퍽 들이받을 거 예상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차가 들어올 때 저걸 어떻게 피해? 100대 빵이다. 제가요 사고 당시 질문자가 운전하셨고요. 출산 때문에 남편 명의로 보조참가 신청 제출하셨는데 근데 판결문을 읽어보니까요 판사가 참 친절하구나. 세심히 살피 판결했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아기는 건강하답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이 150만 원짜리 사건이에요. 그럼 보통은 판사들이 판결문에 이유를 안 써요. 근데 보조 참가 신청을 각하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써주셨고요. 그리고 왜 100대 빵인지를 상세하게 써주셨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판사님들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소액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잘 안 하세요. 이런 분들이 모든 판사님들이 이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아이고 불박차한테 신낸 지 22년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 왜 그럴까요? 100대응을 안 한 판사들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 판사들한테 제가 아이고 길들여져 있어요. 저도 나빠요. 100대 빵이어야 됩니다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 100대 빵이라 판결이 나오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네 마음은 100대 빵인데 100대 빵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발 이런 사건 이제는 100대 빵 하십시다. 네, 전국의 모든 판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보세요. 내가 신호에 따라 갑니다.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빠르지도 않습니다. 저 차는 트럭은 앞에 간 거죠. 나중 차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자, 이제 이런 거 100대 빵 하십시다. 100대 빵! 그리고 100대 빵 안 나오더라도 억울하니 끝까지 가자. 임신 중에 힘드신 상태에서도 끝까지 소송 가기로 결정해 주신 불박차 운전자분, 그리고 법정에서 아내분을 대신해서 판사한테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전달하신 남편분, 그리고 우리 아기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